이미 카메라가 돌고 있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초상권도 없어.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누나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저 누님 맞나요? 너무 아프다 가슴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어떤 청년들일까요? 자기소개 각자 해주세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정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갑 대학생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지금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와.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인 정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자, 2월 28일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크게 조명받아야 될 날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은 아주 보수의 상징도시처럼 됐지만 대구, 제 고향 대구, 바로 2.28 민주화운동, 이 민주화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다고 믿어졌지나요? 지금은 저희는 잘 약간 와닿진 않는다.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진 않아. 제가 3살 때 오늘이 바로 그 2.28 민주화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는데 그날이니까 또 우리 정권교체에서 지난해 비로소 국가기념일로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 잠시 이 시간에 우리 헌신하고 희생해준 민주화 투사들을 위해서 묵념해볼까요? 네. 네. 묵념 바로. 그때 그 대구에서 민주화운동 했던 주역들이 다 누구일까요? 학생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금요일이면 내일이면 또 3.1차 3.1운동 누가 앞장섰어요? 유관순 열사 기억. 그러니까 네. 유관순 열사 나이도 역시 10대. 네. 네. 대단해요 그때는. 네. 3.1운동 100주년 이렇게 되니까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한 이 재조명을 해보잖아요. 역사적 의미. 독립선언문 낭독 하는 릴레이 낭독 대회가 막 있고 우리 청년들이 역사에 기여한 주인공이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미리 앞장서서 개척한 주역들이거든요. 이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나라의 미래이다. 이걸 우리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사진 2개를 갖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1919년이 3.1운동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이 어마무시한 그런 통치를, 철권 통치를 했잖아요. 3.1운동 당시에 이 보도 태도가 어땠냐면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제대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왜곡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런 일본발 가짜뉴스를 처음으로 폭로한 르포 형식의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 그쪽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기사인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건 일본 쪽의 가짜뉴스 왜곡 보도한 것, 일본발 그걸 영문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요 왼쪽은 제대로 보도를 해준 것이죠. 외신들이 그 당시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매우 경이롭다. 네, 찬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정책, 동아시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촛불 집회. 그렇죠. 2년 전 촛불 집회. 경이롭다. 아름답다. 네. 감동적이다. 뭉클하다. 뭐 이런 온갖 찬사. 우리 또 촛불 시민들은 독일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평가를 해준 건데 생애 주기별로 하면은 그런 분노, 어떤 책임감, 두려움 없이 앞장선 것 이런 건 다 학생, 청년이었어요. 4.19 혁명, 그 다음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지난해 촛불 전부 우리 학생들 아니었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죠. 바로 그 역사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왜 학생들은 그렇게 전면에 나섰을까요? 어른들은 맨날 그러잖아. 집에
빨리 들어와. 딴짓 하지 말고.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말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네요. 네. 옛날 어른이나 지금 어른이나 하는 말이 똑같아.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들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명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일들은 어른들이 가진 생각보다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맞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성을 가진 청년들이 촛불 집회도 나갔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도 납섰던 그런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이 많은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예전에는 뭐 이를테면 사실 뭐 얼마 전에 저희 당내에서 뭐 교육 얘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희는 교육을 잘 받아서 오히려 좀 그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50년대 이럴 때는 좀 반공주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교육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 그리고 저희 세대 때는 민주주의가 되게 당연하고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허수아비였대 하니까 저희가 좀 이게 뭔 상황이야 하고 좀 이렇게 뛰쳐나가게 된 거죠. 저희도 모르게. 그래서 오히려 좀 교육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되게 큰 사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세월호 사건과 이제 메르스 때 제대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게 정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허수아비였대 딱 그런 말을 들으니까 딱 모든 퍼즐이 다 짜맞춰지는 거죠. 다 같이 모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자만 생각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다 같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기회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청년들도 많이 모여서 같이 싸우는 걸 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롭지 않고 같이 싸우는 힘이 좀 났을 것 같아요. 딱 그 촛불 집회 때 대학 올라가던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역시 마이크를 튀기니까 설득력이 있어. 교육 제대로 받은 건데, 그죠? 민주주의가 뭐라는 거 다 아는데. 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100년 전에도 식민지 때니까 지금보다 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 않겠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죠? 좋은 건 일본인들이 다 했을 거고, 그죠? 우리 청년에게 뭐 좋은 기회를 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지만 나라를 잃었다. 찾아야 되겠다. 나라를 찾아야지만 나한테 또 기회가 오는 거다. 일단 나라를 찾고 보자.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청년들에게 더 많이 일어났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청년들을 향해서 하는 말과 시선들 되게 불편하죠. N4 세대.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포기하는 완전히 이제 가장 의지가 되어야 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크게 오는 것 같아요.